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을 보고 있노라니 참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오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빠져도 참 너무 어처구니 없게 터무니없게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는 3.5%나 폭락 수준으로 빠졌고 코스닥도 3.73%나 크게 빠졌습니다. 물론 전 세계 증시가 우리 시장과 마찬가지로 미국 긴축에 대한 우려, 또 그리고 러시아 분쟁에 대한 우려, 또 그리고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등등의 여러 우려들이 쭉 있고 또 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시장도 영향을 받고 우리 시장도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시장 또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은 빠져도 다른 나라 시장에 비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더 많이 빠져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요인 이외에 다른 추가적인 요인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뭐 단초를 제공하는 게 오늘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전기전자 쪽에서 조금 특이한 수급 상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날보다 전기전자 쪽으로 수급이 과다하게 몰렸죠. 이게 수급 왜곡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1조 7,5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나머지 기관 투자자들도 이렇게나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이건 뭔가 이유가 있게 되는 거죠. 관련해서 좀 더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긴축에 대한 이 불안감이 유동성이 줄어들겠다 하는 불안감이 현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뭐 이건 당연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고 또 해외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에 오늘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 뭐 수급을 봐도 이렇게 추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됐고 또 그리고 그 시가총액이 118조 원이 됩니다. 무려 코스피 2위로 단숨에 등극을 해버렸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은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시죠. 뭐 ETF 상품들 코스피 50도 있고 100도 있고 그리고 코스피 200도 있고 이런 거 많이 보시죠. 그런데 이런 코스피 종목들이 쭉 이래 있습니다. 그런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순식간에 쑥 나타나면서 시가총액 2위로 이렇게 등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기관들은 이 비중을 맞춰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열심히 팔아가지고 다른 거 열심히 팔아서 그 돈을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막 갖다 댄 거예요. 이렇게 막 갖다 댔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긴축으로 인해서 시장 투심이 좋지 않고 외국인들이 파니까 이렇게 다른 종목들이 빠지는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됨으로 인해서 비중을 맞춘다고 시장 뭐 종목들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긴축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 비중 조절을 위해서 다른 거 셀이 팔아보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죠. 오늘 시장은 이 긴축에 대한 것과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대형주가 상장됨으로써 수급이 꼬여도 참 많이 꼬인 그런 하루. 자, 오늘은 더럽게 운이 없는 하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기관들이 이렇게 종목들 많이 팔았잖아요. 수급 보고 이야기하면 좀 더 낫겠죠. 기관들이 다른 것들 이렇게 쭉 팔았어요. 다른 것도 쭉 팔고 이게 긴축 때문에 팔았을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매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판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 그 비중이 오늘 매도로 인해서 완전히 다 정리가 됐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요거는 내일 또 뭐 그 설 지나고 난 다음에 시장을 쭉 지켜보고 그때도 계속 기관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전기전자 쪽으로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오고 다른 종목 판다 그러면 아직 편입 비중이 좀 더 맞춰야 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게 조정이 되는 데까지 시장은 조금 영향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뭐 크게 한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나는 우리가 그 신흥국 정시에서 우리가 여기 신흥국 정시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진 정시 쪽으로 우리가 가려고 지금 정부에서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동안은 이 신흥국 정시에서 우리가 대장이었는데
이 신흥국 정시에 뭐 중국도 들어오고 사우디도 들어오고 이제 뭐 기존에 있었던 뭐 말레이시아, 베트남 정시 이런 비중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돈들이 중국도 없고 사우디도 없고 할 때는 해외에서 들어오면 우리 한국으로 일단 다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 이제 정시도 자꾸 커지고 기업들이 성장하다 보니까 한국으로 안 들어오고 직접 외국으로 다른 나라로 직접 가는 이런 수급적인 요인도 있고 또 한국에서 돈이 빠져서 사우디도 가고 중국으로 가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우리가 신흥국 정치에 남았다고는 수급적으로 좋지 않은 일들만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시장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도 자기 나름대로의 비중 조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새로운 혜성 같은 종목이 나타나자 그 종목을 사기 위해서 세력들이 실제 이렇게 매수한 걸 보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다른 종목들 이렇게 뭐 좋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특별한 악재는 뭐 시장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장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신흥국 시장들이 성장하니까 그쪽으로 돈이 빠져서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 정치 쪽으로 이렇게 한 단계 더 올라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진 정시로 올라서죠? 그러면은 이 선진 정시에서는 우리가 뉴 페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묻지마 수급이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선진 정시 다른 국가들에서 우리 한국 주식 시장으로 묻지마 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주식 시장 사이즈가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오히려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신흥국 정시에서 선진국 정시로 한 단계 시장을 갖다가 업 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고, 예전부터 몇 가지 조건만 들어주면 우리 한국 시장을 선진 정시로 포함시켜 준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여튼 저 선진 정시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주식 시장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참 시장이 하락했을 때 이런 이야기하면 참 뭐하지만은 솔직히 싼 겁니다. 시장이 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말씀 좀 드리고, 두 번째는 이게 뭐 과학적인 뭐 선진 기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전에는 펀드 매니저들이 뭐 여러분들 지금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실제 자기가 직접 뭐 종목을 선정하고 있죠. 또 그리고 뭐 피터 린치 아니면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 주식 뭐 투자로 인해서 참 이름을 날렸던 그런 분들께서 유명해지신 이유가 그분들이 선구안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니까 돈이 그쪽으로 갔죠. 그런데 이렇게 스타 펀드 매니저 아니면은 뭐 그분들만큼은 아니더라도 각 회사에 이렇게 이름난 이렇게 펀드 매니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이 종목을 선정하고 포트를 운영하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증권사 입장에서는 뭐 아니면 투자회사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비용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 돈 대주려고 하니까 성과급도 엄청 줘야 되고, 그래서 저거 나름대로 막 논리적인 어떤 연구를 했죠. 연구를 해서 패시브 투자라고 해서 그렇게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고 뭐 포트폴리오가 어떤 이야기하면서 그냥 다른 거 없고 시가총액 비중대로 그냥 균등하게 일정 기간마다 뭐 리밸런싱 하면서 조정만 쭉 하게 되면 그냥 수익 나더라. 이거는 뭐 이런 사람들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이런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쭉쭉 비중이 조절되니까 일단 수수료도 싸고 하니까 좋더라.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패시브, 그러니까 컴퓨터가 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맹점이 하나 있어요. 수익률이 이게 더 낫다라고 선전을 많이 하죠. 물론 이게 더 나은 경우도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더 낫다라는 경향이 있어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생각을 할 때 워런 버핏의 성과 아니면 피터 린치가 보여줬던 그런 성과 아니면 앙드레 코스톨라니 뭐 주식 투자 이른바 뭐 대가들이 했다는 거 쭉 연구를 해볼 때 저는 이 방식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증권회사에서는 왜 이 방식을 추구하지 않고 이 방식을 추구할 것 같아요? 한번 이거 여러분들 이런 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이 방식을 추구했냐면은
두 가지, 여기서도 다시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 사람들 돈을 너무 많이 줘야 된다. 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직을 하게 되면 너무 위험성이 크다 이 말이에요. 너무 한 사람 개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막상 워런 버핏만 해도 지금 연세가 꽤 되시는데 그분이 이제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면은 그 구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좀 어렵겠죠. 그런 것처럼 한 사람한테 너무 의지를 하다 보니까 이직할 때 위험성이 너무나 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고 컴퓨터가 쭉 이렇게 뭐 포토를 조정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싸겠죠.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을 이쪽으로 유인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걔들 입장에서는 박리담회가 되는 겁니다. 박리담회. 일단은 이 사람들이 운영할 때 사이즈가 이 정도였다면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싸게 사람한테 많이 주면 사이즈가 이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박리담회를 해서 수수료 따먹기 투자회사들이 돈 벌기가 엄청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 방식의 장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겠죠.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이 방식이 더 낫다. 이 장점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할 겁니다. 결론은 그 이면에 있는 거는 나는 돈을 더 벌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타 매니저에게, 펀드 매니저에게 의지하는 그런 어떤 걔들한테 좀 벗어나야 되겠다. 리스크를 좀 줄여야 되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돈을 좀 더 벌어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요거 장점을 선전하게 된 거예요. 그게 먹혀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형회사들이 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합리화를 엄청 많이 시켰고 이거의 장점을 엄청 부각시키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는 이 방식을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우리 애들도 이래 펀드 궁금해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펀드는 절대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그 목적이 뻔히 보이니까. 목적은 걔들이 돈 벌어 처먹으려고 스스로 사이즈를 늘려서 더 벌어 처먹으려고 운영한다는 게 뻔히 보이고 이 성과가 이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것도 조금 뭐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것보다는 월등히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애들한테 권하지 않죠. 하여튼 이런 이유들이 복잡한 속내들이 금융권에 쭉 들어가 기본 베이스를 쫙 깔려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여튼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참 재수가 없어도 더럽게 없는 시장이었다. 긴축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수급 왜곡으로 인해서 시장이 이렇게 됐고 또 그 오늘 보여줬던 이런 시장의 왜곡은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이 정말로 기관들이 뭐 패시브 요런 투자 있죠. 요런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 종목별 편입 비중이란 게 있는데 그 비중이 다 조절될 때까지 거기 오늘 끝났으면 다행이고요. 언제건 뭐 조만간 끝나겠죠. 뭐 자기 나름대로 뭐 오늘 이렇게 던진 거 보면은 필사적으로 지금 자기들도 조절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그까지는 좀 수급 왜곡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끝으로 뭐 하나만 더 이래 말씀을 쭉 드리면은 솔직히 기관들이 자기 돈이라면 이 찌랄병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찌랄병. 뭐 어떤 종목이 상장됐다고 해서 묻고 따지지도 않고 다른 거 다 때려 팔아보고 그냥 이거 사는 이런 행동을 지 돈이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종목이 상장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공모주 받았으면 더 좋았겠죠. 하여튼 어쨌든 상장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오늘 저 상장됐기 때문에 오늘 다른 거 때리 팔고 이거 사야지. 여러분들이 합니까? 안 하죠. 상황을 지켜보고 적당할 때 이것도 뭐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 나름대로 어느 정도 좀 가고 나면은 이거 좀 정리하고 그때 이 상황 보고 이거 좀 더 편입한다든가 상황 봐가면서 천천히 하겠죠. 천천히 자기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상황을 고려하면서 그죠. 자기 돈을 운영하면은 이렇게 합리적이 또 논리적인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관들은 뭐예요? 지 돈 아니죠. 간접 투자잖아요. 저희도 전부 다 간접 투자입니다. 남한테 받아서 하는 거예요. 뭐 연금, 국민연금 받아서 하든 뭐 어디서 받아서 하든 다 간접 투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 돈이 아니니까 시알이 때려 팔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를 팔든 저를 팔든 조금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수수료빨 딱 챙겨 먹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돈은 일단 자기 손을 갖다가 떠나가면은
이런 폐악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뭐 시장이 크게 하락했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냥 수급적인 왜곡이 있었다라는 거고,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되면은 투자 어렵지 않죠.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알면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왜 펀드가 어떻고 우리나라가 뭐 신흥국 시장에서 선진 정치로 가면 어떤 일이 수급적인 요인이 벌어질 건가. 또 지난 몇 년 동안 뱅가드 펀드가 2015년에 그때 맞죠? 우리 한국 시장 주식을 팔고 떠나갈 때, 또 중국의 상해 정시가 뭐 A 정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신흥국 시장으로 편입될 때, 그리고 뭐 사우디 일부가 아람코 상장되면서 신흥국 시장으로 편입이 될 때, 중국의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빠져나갈 때, 그 인도네시아로 빠져나갈 때, 그리고 태국이 어떻고 말레이시아가 어떻고 이렇게 중국 이외 국가들의 경제 성장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신흥국에서 이렇게 신흥국에서 우리가 대빵이었는데 한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쭉 종합해서 곰곰이 앞서 말씀드렸던 거 돌려서 다시 한번 쭉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상황들이 쭉 이해가 되면은 뭐 시장이 떨어지는 거 보면 참 웃음만 나오는 거죠. 근데 크게 뭐 우려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모르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공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시장 뭐 수급 분석 쭉 해보니까 이 새끼들이 그래도 참 매수한 게 하나 있어요. 하이비전 시스템이라고. 근데 저것들이 매수하던 거 말던가 우리는 뭐 접근할 만한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저거는 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쭉 살펴보니까 이렇게 요 세 종목은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 종목은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참 이 종목 참 먹기 어렵습니다. 먹기 어려워요. 조금 올라가라면 뭐 중국에서 때려버리고 참 이것도 뾰족뾰족해서 참 먹기 어려운데, 어쨌든 요런 시점입니다. 요런 시점이 됐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번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죠. 하여튼 수급이 꼬여가지고요. 오늘 시장이 크게 하락해서 화들짝 놀란 분들 많으실 겁니다. 또 실제 계좌가 떨어지는 거 보면은 피눈물 나죠. 근데 그 피눈물 나는 게 기관들이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우리 피눈물을 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새끼들 그냥 수수료 따먹는 새끼들 박리담에서 돈 더 벌어 처먹으려고 까불고 컴퓨터 프로그램 가지고 그냥 장난질 싶다라고 보시면 돼요. 참 시장은 참 웃었습니다. 남이 우리가 뭐 펀드를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돈은 내가 관리를 할 때 소중한 거지 남한테 맡겨보세요. 남은 내 돈을 소중하게 다뤄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돈을 잘 다루려고 그러면은 공부하세요. 하다못해 정 안 되면은 뭐 대학 졸업하면 따는 그 펀드 매니저 자격증 있죠. 아무나 그거 딸 수 있거든요. 그냥 그거 한두 달 공부하면 다 따요. 그냥 그거라도 한번 자격증이라도 한번 따보십시오.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이래 돌아가는구나. 아니면 자산관리사 자격증 있죠. 그런 것도 한두 달 정도 공부하면 다 땁니다. 그런 거 쭉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자본시장이 적어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게 쭉 이해를 하게 돼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본시장에 대해서 백날 옆에 어떤 기법에 대한 책 이런 거 백날 봐봤자 소용없습니다. 또 그리고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식 투자 인구가 이만큼이면 적어도 한 이 정도는 전부 다 단탄하는 이런 사람들이고, 그럼 시장의 뉴스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드는 거고, 유튜브 방송도 이 사람들 통해서 하는 게 많다. 그래야 저희들도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백날 그런 뉴스 봐봤자 답이 없다니까. 그냥 아예 하려고 그러면 투자자산 운용사나 자산관리사 그런 공부를 좀 해보고, 진짜 주식 투자 공부를 좀 하고 싶으면 주식 투자 대가들 공부를 좀 해보자. 대가들. 만약에 지금 요즘 하는 프로그램 매매가 돌리고 이런 거 있죠. ETF. 그런 게 진짜 좋다면은 워런 버핏은 지가 미치다고 투자합니까? 그냥 ETF 투자하고 쳐보죠. 안 그래요? 지주구나 말했잖아. 그죠? 옛날에 피터 린치 지금도 주식 투자하고 계실 겁니다. 물어보세요. 지가 투자하지 ETF 투자하겠어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그런 거 어떻게 했습니까? 지가 직접 투자했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번씩 우리 한국의 통일 이런 이야기하는 짐 로저스도 ETF 투자합니까? 공부해서 지가 투자하지. 진짜 대가들은 지가 투자한다니까. ETF 안 합니다.
근데 사람들한테는 ETF가 좋니, 뭐, 싫더니, 너가 잘 모르지? 하면서 자꾸 하라고 하죠. 왜 그런지 궁금해 생각해 보라니까. 그 자식도 저 돈 벌어 처먹어야 되니까 자꾸 그런 것만 홍보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힘냅시다. 이상입니다.